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이제 7시 10분 전입니다. 전욱현의 안보정론 두 번째 뉴스인데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초갑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제 나름대로 제대로 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서초 지역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공직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지식과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담아서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 그리고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제 지역구는요, 서초 갑 지역구입니다. 고속터미널 인근 지역인데 잠원동과 반포 본동 1, 2, 3, 4동 그리고 방배 본동과 1, 4동입니다. 내방역과 방배역까지가 제 지역구로 되어 있는데요.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 제 지역에 계신 분들께 제 방송을 비롯해서 저의 여러 가지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 무너져 내리는 정부 여당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따른 경제 파탄과 안보 파탄,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본 방송인데요. 두 번째 뉴스는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에 말하자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지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선거 8번이나 떨어진 사람을 말하자면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그리고 선거 공작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의혹으로만 되어 있는 사건의 그 진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로 물적 증거에 의해서 진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서 시작해서 거의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이제 재판 단계에 온 것과 똑같은 붕어골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 관계자들 전부 조선일보가 집중 취재했는데 그 취재 내용을 아주 잘 정리했어요. 뭐냐면 이 송병기 울산시장, 현 울산시 부시장이죠. 이 송초로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한 사람인데 이 송병기 부시장의 자택과 그 다음에 사무실 지난 7일 날 압수수색을 했죠. 지난 7일 날 압수수색에서 많은 중요한 문건들이 압수수색이 됐는데 그 문건 중에 업무 일지가 있습니다. 그 업무 일지를 쭉 검찰에서 지금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일지 중에 작년도 10월 6일자 업무 일지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9일자 업무 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무 일지 메모에 의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출마 요청이 있었고 이런 출마 요청이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출마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지원을 총기획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뒤따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갖고 2017년도 10월 송초로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 요청을 했고 이 이후에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내 경선자를 정리하려 했다. 이런 취지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송초로 송병기 부시장은 2017년도 가을이죠. 10월 11월 청와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이 담긴 문건을 처음 제보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권유한 직후에 청와대가 직접 송초로 현 시장 당시 후보를 지원하고 당내 경쟁 후보자들을 배제하려고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작지 않다. 이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날 송병기 부시장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 앞두고 송 시장 측근들이 만든 선거 전략 문건을 다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압수물 중에는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가 있었는데 17년도 하반기 송철호 시장의 선거 준비팀 즉 선거팀에 들어가서 관련 선거 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송병기 부시장.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3일자 업무 일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란 제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병기 부시장에게 특정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모에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가로하고 면목 없음 이렇게 그 업무 일지에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장이 요청한 것이다. 임종석 실장이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송 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하기에는 그동안에 여러 번 떨어졌기 때문에 면목이 없어갖고 이 요청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신하겠다는 뜻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송 시장에게 다시 출마를 요청하는 것이 요청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이런 업무 일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13일자 이 메모, 이 하단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청와대의 관여 정황이 굉장히 더 뒤처지는 또 이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VIP 출마 요청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당내 경선자였던 A씨와 B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A씨는 어디 발전, B씨는 어디 자리 요구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경쟁자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교통정리를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11월 초에 작성된 두 번째 또 메모가 중요한데요. 뭐냐면 제목이 송 장관이 그 송철호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장관이기 때문에 송 장관 괄호하고 송 시장 이게 B씨건 이렇게 돼 있는데 B씨는 송 시장의 당내 경선 상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메모에 뭐라고 돼 있냐면 중앙당과 BH가 블루하우스 청와대인지 않습니까? 청와대 B씨를 제거해서 송 장관 체제로 정리해 나간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송 시장의 유력 경쟁자인 B씨를 제거하고 송철호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게 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메모는 뭐냐면 11월 9일자 메모입니다. 2017년 11월 9일자 메모예요. 시의원 발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당시 부산의 민주당 시 국회의원이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국도 일정 부분 개입한 대목으로 익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래서 조국도 당내 경쟁자인 B씨를 움직이려 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실제로 B씨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 공천에서 떨어진 뒤에 원래 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울산 중구 거기로 복귀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송병기 부시장 업무 일지엔 BH 회의 같은 문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 정모 비서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병기가 청와대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청와대 동정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고 또 자기네가 청와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청와대 언제든지 신속하게 또 전달하고 이런 창구 역할을 했음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 물론 송병기 개인 의견을 또 메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메모가 청와대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혐의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 선거 때 청와대에서 이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려고 자체 여론조사도 했고 또 명단을 당에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가지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박근혜 재판과 대입해서 본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대목으로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이겠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는 송병기,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 그 다음에 임종석, 조국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앞으로 이제 검찰 조사를 보면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대목이고 그럴 경우에는 현 정권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 또 법률적 부담을 띨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뉴스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이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조국이 이제 어떤 개입을 했는지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이것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조국이 책임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조국이 혼자 결정했겠느냐. 그 윗선은 누구냐. 여기에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조국이 유재수 감찰 무마한 거 중단. 요 정무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이 언론에서 나오는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조국이 얘기한 감찰 중단 정무적 책임이 모든 걸 다 본인이 뒤집어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실직고해서 폭로하겠다는 건지 이제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무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또 변호인들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법률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 내용 앞으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정무적 책임은 바로 법적 책임과 정무적 책임. 왜냐하면 조국은요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형법 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 책임은 혼자 쓸 수 없다. 법률적 책임은 검찰이 조사하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사실대로 지금 진술하고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는 조국 일가 비리 의혹 검찰 수사가 상당한데 정부 여당이 검찰의 압박을 가다 잘 안 되고 지금은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국 일가 비리를 정부 여당이 나서서 빨리 좀 구제해달라. 안 그러면 내가 양심선언하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녁에는 안보정론 계속 성원해 주시고요. 제가 서초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어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경제 파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애국시민 자유우파 중도층을 포함 여러분들께서 제 지역구에 지인분들이 계시면 제 방송 널리 선전해 주시고 저렇게 현재 예비 후보가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해서 현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의 파탄 실체를 확실하게 비판 견제하면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